오늘장에서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쏙쏙 엄선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저희가 대선 전에 있었던 방송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 관련된 네. 이 종목들 네. 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다 다를까 오늘 정말 강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내일장에선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원고를 보통 주말에 쓰거나 그 전날 네. 저녁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막 상한가가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전 알고 쓰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걸 미리 써놓고 준비를 해놓는 건데 네. 이게 이 정도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활기가 붙으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지, 아니면 이 뉴스는 오늘 하루 나오고 세론으로 빠지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미국, 중국이 먼저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뉴스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료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종목들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히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는 될 수는 없겠지만 따라감으로써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물론 참 오늘 상승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USDC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좀 상당히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USDC 발행사라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말로 따따상이라고 하죠. 한 상장되고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던가요? 한 200% 가까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돌풍을 좀 일으켰습니다. 보시다시피 247%인데 요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요게 이제 조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USDC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냥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국 은행에 1달러를 넣으면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국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주가의 등락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달러의 움직임.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음료수 한 병을 살 때 1.6 테더라는 거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테더라는 건 또 뭔가요? 말 그대로 서클과 테더라는 게 있는데요. 테더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서클도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으로 상장을 추진을 한 거예요. IPO 상장을. 그래서 원래는 더 큰 회사가 테더고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금 작은 회사가 서클이지만 서클이 이번에 IPO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붙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 대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갈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은행을 들리시죠. 은행을 들려서 값비싼 수수료를 내고 아무리 뭐 VIP 은행이라고 해도 수수료를 많이 냅니다. 수수료를 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서 미국 안에서 달러를 씁니다. 실제로 거기서 달러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환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코인당 1달러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다면,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이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환전 수수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 지갑으로만 그냥 현장에서 결제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따라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가상자산 현물 자산 ETF 만들겠다. 미국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규제 안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규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전문가님 좋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넘어올 때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여기서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의 원화, 우리나라의 원화는 이 중국과 미국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따라서 발행을 해야 되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는 좀 빨리 식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원화가 달러나 위안화보다는 적게 유통이 됩니다. 그만큼 통용도 많이 안 되고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장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찰로 주고받는 시대는 곧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을 나갈 때 환전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이제 5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를 발행해 놓지 않으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한테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원화도 약한데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없으면 우리나라는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강력하게 좀 밀어낼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게 강력하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저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하셨던 분이 현재 정책실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원래 뭘 했냐면 이 나란 일을 하시다가 이 코인 쪽에 일반 법인에 들어가셔서 그쪽에 굉장히 능통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을 기획재정부의 정책실장에 넣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좀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된 종목. 이게 오늘 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자체는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코인 거래를 할 때 업비트에서 많이 하시죠. 물론 빗썸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지만 업비트가 거의 대한민국의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이고 거기다가 증권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요때 내려왔을 때 말고 요 자리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뚫을 때부터 결국엔 뚫고 올라왔죠. 예,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말하면 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큰 종목들은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요. 주봉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박스권, 정말 강했던 이 박스권 상태를 지금 주봉 상태로 이렇게 뚫어놨죠. 그렇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에 반해서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항상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왔는데 어떻게 따라붙어요? 위에서 물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원래 올라가는 말,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테마가 훨씬 더 많이 시세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악재적인 뉴스. 그러면 그 자리, 요 산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어렵죠. 어려운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은 이 박스권을 오늘 이렇게 뚫었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가 방금 앵커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슈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것도 참 민망하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다날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다날이 원래 뭐 하는 회사였냐면 전자 지갑을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 지갑이 뭐냐면 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를 넣어놓을 수 있는 지갑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다날에서 가장 유력한 기술이 뭐냐면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페이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죠. 네, 바로 상한가. 네, 물론 이게 장 초반부터 상한가는 가진 않았어요.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좀 꿈틀꿈틀 대다가 결국엔 상한가 말아 올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는 하나투자증권과 이 다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다날 같은 종목들은 아까 하나투자증권이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윗꼬리가 많죠. 윗꼬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이곳은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거래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들어온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주가를 좀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투자증권이 훨씬 더 좀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